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한국경제TV 아시엠차에게 준비한 혁신성장 고령화 지대응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요즘 그 펫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높죠? 근데 한 단계 진화돼서 반려동물과 사람의 그 행복한 동행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이렇게 또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 첫 방송에 나갈 때 많은 반응을 얻었던 기업인데요. 펫버스랩의 장윤홍 대표님을 최근에 그 펫 추세와 함께 다시 한번 시청자분의 이렇게 요구가 많아서 모셨습니다. 장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랜만에 만나셨으니까 시청자분이랑 인사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술인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장 대표님이 펫펄스 하면 다른 기업과 좀 다르다. 우리는 펫과 관련된 테크 기업이다. 특별히 강조하시는데요. 네. 왜 그렇습니까? 펫 테크인데 저희의 테크의 핵심은 강아지랑 소통하는 거예요. 네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원하는 것, 또 그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핵심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걸 AI 음성인식 기술이나 이미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솔루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펫테크 기업이라고. 네. 근데 이게 첫 방송 나올 때 그 펫도 감정을 표현한다. 네. 초기에 저희는 이제 강아지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감정을 가지면 기분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에 대한 거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감정 인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짖는데 짖은 게 배가 고픈 거야, 나 배고파요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 아파요라고 하는 건지, 분노인데도 누군가가 침입을 해서 내가 뭔가 내 영역을 뺏기는 것 같아, 경계에서 짖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상태에 대한 것까지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아이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게 저희의 감정인식 기술의 핵심으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많이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기대치를 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감정이나 상태를 인식하는 그 개수를 늘려나가요. 지금 한 8가지, 14가지 이런 식으로 유저가 원하는 강아지의 상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술을 하나하나씩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면서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프라 윈프리가 이 제품을 원했다. 그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러니까 펫 러버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 당시에 저희가 CES에서 상 받고 난 다음에 미국의 인플루언서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다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그리고 선물로 나눠주고 싶다라는 걸 했었고, 오프라 윈프리도 나 이 제품 관심 있어, 우리 이 제품을 그 기프트템으로 해보자라는 얘기를 제 미국에 있는 삼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왔었어요. 실현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은 표명했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제품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갖고 그 어떤 실험적인 제품 형태에서 조금 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 중이긴 합니다. 미국의 이제 현지 내에서 지금 펫버스랩에 대한 어떤 매출 같은 거 이런 거 좀 통계가 있을까요? 제품을 그 이후에 이제 양산하는 체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 칩 가격이 한 100배 정도 뛰고 딜리버리가 2년 정도.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었군요. 그래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판단을 하고 제품보다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을 가자. 그래서 저희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하는 걸로 해서 기술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품은 언제든지 양산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 개발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의 방향성은
작은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데 힘을 너무 투자를 했었을 때 발생하는 초기의 리스크보다는 서비스를 확대해서 우리의 솔루션들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키자.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시키기 위한 어떤 모듈 형태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데 지금 접목하기 위해서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페퍼스랩 하면 혁신적인 기업의 상징이라 하는 미국의 CS 혁신상 받은 거로도 아부. 근데 미국의 현지에서도 또 다른 상을 받았다면요. 그거 좀 뭐 알고 넘어갈까요? 당시에 미국에서 한 혁신상 CES상을 비롯해서 3가지 상을 더 받았으니까 총 4가지 사관왕을 달성을 했는데 네네네. 하나는 저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주는 상도 받았습니다. 그 뭐 저희 IoT 브레이크스루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그 스티브 어워드라든지 뭐 패스트 컴퍼니 아이디어상 이런 식으로 3가지 상을 더 수상을 했고 CES까지 사관왕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 굵직굵직한 미국의 유명한 그 상을 받았다는 것은 3년 동안에 굉장히 진전이 많았죠? 첫 번째, 첫 해는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든지 그 기술을 시장에 던져야 했을 때는 혁명적인 제품, 이전에 없던 제품은 주류인 미국 시장에 던지는 게 맞았고 저희는 감히 뭐 작은 기업이지만 네네. 미국에 던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모델을 좀 더 개발해서 버전 2의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외곽에서 안으로 중심으로 밀고 가는 전략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한국 시장에 먼저 한국 소비자들이 까다롭잖아요. 한국 시장과 아시아 시장에 쭉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네네. 지금은 저희가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것들을 한국에 있는 기업과 한국에 있는 서비스 모델에 론칭을 해서 까다롭게 검증받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한국의 그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다시 점진적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마케팅의 그냥 전형적인 모델을 저희는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 시도가 사실은 좀 되게 맞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시장에 올해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다시 내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쭉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간다, 동행한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3년 전 처음 나올 때와 같이 동행을 간다면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감성 부분에 대한 캐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발전됐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자체 알고리즘을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아니면 저희 플랫폼에 서비스가 감정 인식하는 거를 2개를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품을 통해서 감정 인식을 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저희 그냥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그 마이크를 통해서 휴대폰 마이크를 통해서 라이트라는 형태로 감정 인식 서비스 그 적용하는 모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네네. 네,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차이도 있고 제품으로 하느냐 뭐 휴대폰으로 하느냐 이 조그마한 부분들이 사실은 값들이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 서비스를 위한 좀 더 정확한 알고리즘 음성 인식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은 저희는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 예를 들면 유저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집안에 강아지를 두고 갔었을 때 네네. 이 아이가 펫버스를 채울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통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러면 집 안에서 다른 IoT랑 연결을 했을 때 음성 인식이 그게 가능하게 가능합니까? 네. 네네. 그걸 지금 저희가 다른 쪽이랑 서비스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차량에 요즘에는 펫 집에 두고 안 가고 이제는 같이 여행하고 같이 동반하잖아요. 위험한데요. 근데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자동차를 새로 그 출시를 하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개념에 펫을 어떻게 케어하느냐, 펫과 어떻게 동반하는가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이죠. 2022년에 미국의 그 지휘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펫 동반하는 그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그렇습니까? 예, 출원을 하기도 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그 특히 유럽 모델 차량들은 자동차를 아예 개조를 한다거나 뭐 그 펫을 위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을 때 펫 유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정말 상당합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런 다른 제품군의 저희 솔루션을 탑재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에 저희 한정되었던 것들을 서비스로 방향을 좀 더 많은 유저들이 저희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솔루션을 만들고 확장하는 것에 기술 개발을 조금 더 둔 거죠. 네네. 사실은 그 기업의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반려동물과 사람이 동행하는 그렇죠. 저희 것처럼 펫이 안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공감하는 게 요즘 펫 카페? 네. 사람과 펫이 같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펫끼리 같이 만나면 막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펫펄스랩이 이용하는 걸 보면 그 정리할 수가 있다는데요. 그거 어떤 기술입니까?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갈 적에 네네. 좀 많이 쓰는 게 강아지가 짖으면 소리를 녹음을 시켜요. 네네. 근데 그 소리를 다른 강아지도 같이 짖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 강아지 짖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아 얘는 지금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요 내지는 뭐 기쁨 같은 이런 게 올라오면 얘를 만나서 반가워서 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네네. 분노하는 거하고 행복한 것도 이렇게 펄스가 예. 네. 펄스가 다르면서도 좀 높은 거는 또 비슷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별을 해서 알려주면 강아지끼리 저희 감정 인식을 해서 얘는 좋아하고 얘는 싫어하는지, 얘는 경계하는지, 아니면 서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강아지끼리의 감정, 강아지와 그다음에 보호자의 감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어떤 서비스 모델을 저희 플랫폼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 대표님 이렇게 보면 아주 기술이 뛰어나다. 근데 개인적 커리어 패스 볼 땐 기술자일까?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기술을 개발시킬까? 어떻게 비결이 있습니까?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어떤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축적의 기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대표님들이 항상 1등은 안 돼, 2등을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2등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저희 나라 사람들이 가족 문화에서 누군가를 케어하고 그들을 챙기고 교육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좀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걸 기술과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할 건가. 네네. 이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단 그 기술과 사업성이 공공의 가치를 가졌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펫을 기르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요구하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대화를 하기는 하지만 저의 일방적인 것인지 눈빛을 보면 물론 또 알기도 아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강아지와 함께 살면서 최대한 보호자와 강아지가 행복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소통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서로 나중에 내가 그 아이를 이걸 이해를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아쉬움은 가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와 좀 더 재밌는 거, 이 아이가 던져주는 그 재미적인 요소 있잖아요. 네. 뭐 밥 먹이고 배변하고 뭐 짖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일상적으로 이 아이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컨텐츠로 존재하는데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행복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창의적인 것들을 저희 이 감정인식 기술과 뭐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펫시팅 플랫폼의 패터.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펫펄스라는 제품을 만들기 그 전 단계에 한번 시도를 했었던 건데 강아지 돌봄 서비스예요. 그 지역 위치 기반의 돌봄 서비스인데 그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 누군가가 이 아이를 맡긴다고 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좀 안심을 못해서 못 맡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맡겼을 때 펫펄스를 채우고 그 펫시팅을 하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펫시팅 플랫폼을 론칭을 했고 그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봄을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고 유저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맡길 수도 있었을 때 그 돌봄을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심리적인 안심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예 플랫폼을 만들었던 게 패터라는 돌봄이고 그것이 이제 이동 서비스랑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펫 관련된 호텔 비용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 그 비용도 상당히 절감하고 오히려 남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주인이 바뀔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 감출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환경에 따라서 뭐 장기간 갔다 오면 또 펫도 성격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점 네. 얘기를 했을까요? 거의 대부분 많은 그 호텔들이 네네. 펫 동반 호텔로 거의 대부분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여행을 하면서 다른 기타의 서비스들을 누릴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와 함께 또 돌봄이 어쩔 수 없이 돌봄이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이랬을 적에는 또 돌봄이 필요도 한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람의 엔터프라이즈 그적인 요소들 어떤 여행과 관련된 그런 것들과 강아지와 함께 하는 것 또 어쩔 수 없이 사람만이 하는데 강아지와 함께 있는 가족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페터라는 서비스에서 묶었고 서비스를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많이 늘어나요. 저희는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이런 추천을 한다거나 왜냐하면은 맡겼을 때 네네. 강아지가 거기에 행복한지 안 한지 네네.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아지가 여기서 행복했다라는 신호가 많이 올라오고 즐겁게 잘 지냈다라는 데이터가 올라오면 강아지가 추천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또 제휴한 그 사이트들이랑 해서 개발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저희 그 기술들을 녹이려고 시도들을 하고 또 그걸 그런 기업들이 B2B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삐뽀? 삐뽀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삐뽀는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소개해 주시죠. 네, 강아지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감정 상태, 음성에서 올라오는 감정 상태, 그다음에 이 아이의 몸의 컨디션, 움직임 상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의 그 건강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네네. 그게 좀 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좀 더 디테일한 소통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감정 활동량에 이어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좀 아픈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랬을 네네. 적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소변 진단 키트와 소변 진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네네. 그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에서 아프다라는 신호가 올라와요. 네네. 그러면 한 번쯤은 저렴한 가격에 이걸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사람도 병원 가면 소변 검사부터 하듯이 네네. 강아지도 소변 검사를 해서 그 아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병원하고 연결해 주는 그래서 삐뽀라는 걸 지금 저희가 제품을 키트와 함께 진단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지금 그 서비스와 진단 키트 만드십니까? 네, 진단 키트는 이제 네네. 제약회사에 네네. 그걸 가지고 오고 저희는 그걸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진단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SST는 뭔지 또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강아지랑 이제 소통하는 건데 네네. 처음에는 감정적인 교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페펄스가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서서 보호자들이 원하는 이 아이에 대한 좀 더 정말 디테일한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조금씩 더 수집을 하면서 감정과 그다음에 활동과 건강과 이런 데이터들이 쭉 다 모여지니 이 아이랑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정말 소통다운 소통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네네. 이종 간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사운드 투 텍스트 그 원천 기술을 저희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들을 좀 더 보강을 하면서 특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공상만 하나 보는 것 같아요.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자기 애완용 개랑 탁 가면서 자기랑 대화하는 이런 장면들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그 기술적으로는 네네. 음성 기술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저희 그 음성에 관련돼서는 저희 그 주주인 네네네. 교수님이
그 사람의 음성을 AI로 인식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음성을 다시 재현하기도 하고 노래를 만드시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런 건데 지금도 사람의 목소리를 그 기계적으로 바꾸어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로 만든다거나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그러게요. 변환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는 가능한데 결국은 그 어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컨텐츠가 있는 기술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컨텐츠에 좀 더 정확하고 효용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아지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감정 데이터, 상태 데이터, 활동량 데이터, 건강 데이터와 같은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저희가 제품화해서 판매를 하면서 수익도 올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내년이면 5년 차 맞죠? 네, 4년 차. 네. 내년에는 5년 차? 네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4년 차, 5년 차 되면 한번 테이크오버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보통 스타트업들이 그 3년 차 이내에 한 70% 이상이 네, 데스밸리 빠지죠? 네네. 데스밸리에 빠지는데 저희는 이제 그 과정을 데스밸리의 과정을 어떻게 보면 겪고 있었던 건데 그게 데스밸리에서 빠진 게 아니라 도약을 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하면서 이렇게 출하를 하면서 극복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이 내년에는 확실히 네. 사업적인 성과로 이제는 제가 그 직원들한테 말합니다. 이제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야. 이제까지는 제가 돈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고 연구 개발에 집중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요즘 제가 직원들한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돈이 되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든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이 사업적으로도 확실히 성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시기가 내년이다. 라고 하고 저는 그걸 내년에 실제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정부 R&D 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팁스를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도 지금 네. 조금 과시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R&D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저는 내년에는 저희가 만든 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목표이고 현재로서는 좀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개발한 것들을 선구매하겠다라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좀 영업 활동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기업 매출과 함께 페퍼스랩이 더 성장하면 워낙 또 펫 시장이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그 시청자한테 좀 약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시죠? 네네. 네, 저희의 모델은 처음부터 글로벌이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다라는 건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 자체를 크게 바라보면서 글로벌한 시장에 맞는 기술 그리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도 미국 특허를 이미 2개를 취득을 했고 미국 상표권 국내는 물론이고요.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확대시키기 위한 아랫단의 그 펀더멘털을 굉장히 크게 키우느라고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페퍼스랩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또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유저들이 원하는 서비스라는 공공의 가치를 가진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혁신해서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성장 코리아에서 한 번 더 불러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를 전 세계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기술 개발과 또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간식과 함께 이 좋은 기술을 시장에서 기업의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장 대표님이 인터뷰 도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사실은 해외로 나가는 뿌리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분이 펫의 자체 성장과 함께 이런 서비스라든가 사람이 같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여주실 것을 권하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